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아마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인적성 검사라는 것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기간 내내 회사에서는 교육을 하거나 또 팀빌딩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성격 검사를 했을 거예요. MBTI라든가 디스크, 버크만 이런 종류의. 이후 리더가 되면 또 리더십 진단 이런 걸 봤는데 리더십 역량에 대한 검사와 더불어 또 하나의 축이 바로 뭐냐면 성격 검사입니다. 왜 회사에서는 때만 되면 직원의 성격 검사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검사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요? 오늘은요, 회사에서는 왜 성격 검사를 하고 직급에 따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직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처음 수업에 들어가면 교수님께서는 칠판에 이렇게 적습니다. P는 F, A 곱하기 M 곱하기 E다. 그리고 나서 전공기간 내내 이 공식을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하십니다. P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퍼포먼스, 성과입니다. 조직심리학의 핵심은 성과잖아요. F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함수를 말하는 펑션이고요. A는 어빌러티가 되는 역량, M은 모티베이션이 되는 동기, 그리고 E는 인바이런먼트라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를 내는 것은 바로 개인의 역량, 그리고 동기,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각각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큰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세부 사항을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기, 모티베이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동기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동을 하는 이유잖아요. 우리는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이 딱 주어졌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상사가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람은요, 각자 내면에 그 행동을 하고 싶다 또는 안 하고 싶다 라는 동기 때문인데, 이러한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격인 것입니다. 결국 성격은 성과를 예측하고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사는 아주 치밀하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 직급에 따라 성격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직원을 채용할 때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성격 진단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입사 과정에서 받으신 인적성 검사에서 성격 검사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 여러분의 채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실성에 대한 검사입니다. 성실성, 바로 책임감이 강하고 계획적이며 주어진 업무를 끝까지 해내는 그런 성격을 말합니다. 이 성실성은요, 업무 성과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성 역시 채용에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신경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서 막 굉장히 부정적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막 쉽게 불안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흔들린다. 이런 경우는 신경성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좀 자제하고 드러내지 않고 결국 이 위기에 적응을 잘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채용 과정에서의 성격 진단은 성실성과 신경성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조직 적응력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 직장 동료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은요, 최소한 성실하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히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채용 이후 직원 관리 단계입니다. 회사는 채용 이후에도 직원의 성격을 다시 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성격 진단을 계속하는 이유는 직원 각자가 가진 고유한 성격 특성이 업무 환경이나 역할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개념이 바로 뭐냐면 특성 활성화 이론, Trait Activation Theory입니다. 특성 활성화 이론이라는 건 특정한 상황에서 환경이 개인이 가진 성격 특성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직원들이 어떤 환경이나 업무 조건 속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들이 가진 특정 성격이 더 잘 드러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숨겨진 잠재력이 발견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IT 개발팀의 김 팀장은요, 팀원들 간의 잦은 갈등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특히 동기인 최대리와 이대리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얼마 전 HR 부서에서 진행한 팀빌딩 교육에서 성격 진단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최대리, 이대리 모두 어때요? 경쟁심이 굉장히 높고 우호성이 낮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팀장에게 HR 담당 코치는요, 이렇게 조언을 줬습니다. 두 대리의 성격 특성이 파악됐으니까 그동안 팀에서 개별 실적 그래프를 매일 그려가면서 전체를 비교하던 성과 체크 방식을 없애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리는 혼자 팀을 대표해서 다른 팀과 경쟁할 수 있는 좀 독립적이고 도전적인 차세대 AI 개인화 엔진 개발에 배점을 하고, 최 대리는 그가 잘 따르던 이 과장이 하던 내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을 함께 하도록 유도했더니 전체 팀 성과가 높이도록 배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직원 관리 과정에서의 성격 진단은 단지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요, 각 직원이 성격을 최대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도우며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리더가 된 이후입니다. 자, 리더가 된 이후에도요, 왜 성격 진단을 할까요? 성격 진단은 단순히 리더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리더가 자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적 개념이 바로 뭐냐면 자기조절 이론입니다. 자기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요, 그 성격적 특성이 조직 성과를 달성하는데 방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 상황에 따라 본인의 행동과 리더십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글로벌 제조기업에서는 조직 개편 이후에 여러 리더들이 새롭게 부서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체적인 팀 성과가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사들은 리더들을 대상으로 성격 진단을 실시했고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된 성격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일부 리더들은요, 되게 외향성이 높고 강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조절 능력이 낮아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결정을 성급히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들이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인지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효과는 되게 컸죠. 리더들은 자신의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 내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졌고 팀의 생산성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 사례처럼요, 리더가 된 이후의 성격 진단은 리더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자기조절 능력을 통해서 리더는 개인적인 발전뿐 아니라 조직의 전체와 성과와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왜 회사는 성격 진단을 하고 이 성격 진단을 통해서 개별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성격 진단의 도구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도구가 어떤 성격을 측정해서 성과에 도움이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